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 하루 잘 시작하셨나요? 오늘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지금 이동 중에 잠깐 좀 세워놓고 영상을 켰습니다. 여기 그 휴게 공간이에요. 가끔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부동산 대책, 사실 규제죠. 그 내용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지금 나오는 방식이 언론사에 공개하는 게 아니라 언론사 한두 곳이 야금야금 이렇게 간보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지난 정권 때 했던 얘기인데 그대로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첫 번째, 그 특정 언론사가 이 정보를 뭐 스파이처럼 알아낸 걸까요? 기사님들이 그렇게까지 일하나요? 두 번째, 알아낸 게 아니라면 뇌피셜로 쓰는 건가요? 누군가한테 정보를 받았으니까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예요. 아무리 언론사라 해도요. 간보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정권 때부터 아주 잘 쓰던 방법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오픈해서 땅 하는 게 아니라 간보다가 말다가, 그러니까 지금 정권 바뀌고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아무것도 못 느끼냐면은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하려다가 안 하고, 국민들이 좀 싫어하면 안 하고, 엉뚱한 건 밀어붙이고. 저는 그렇게 느껴요.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런 거예요. 의료개혁 있죠. 의료개혁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했어요, 초반에. 왜냐면 의사들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그거는 밀어붙여버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죠. 이제 사람들 별 큰 예전만큼 관심이 없어요. 부동산은 철저하게 사람들이 좀 좋아할 것 같다, 이런 걸로. 이건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말로 뭐라고 방송용도 아니에요. 애매해서 이제 또 간보기 하고 있죠.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전세 수요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을 막아서 전세 수요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거예요? 자꾸 딴 얘기하는 분들이 또 나오실 수도 있어요. 지난 정권이 부동산을 못 잡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급을 맞춘 게 아니라 수요를 죽였죠. 왜냐면 정권은 5년짜리거든요. 뭐든지 막판에는 수요를 파괴했죠. 그럼 전세를 잡기 위해서 전세 수요를 죽이는 거는 어떤 방식이에요? 지난 정권이랑 약간 비슷한 방식이에요. 사실 동일한 방식이죠. 뭐 통할까요? 통할 수도 있죠. 일정 기간 동안은. 그럼 나중에 부작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의 실패로 가는 길이에요. 뭐냐면은 이미 타이밍 다 놓쳤어요. 수급을 똑바로 만들 수 있는. 혹시 여기 저 규제할까봐 쟤 겁먹었나 보다 이런 분들은 제발 꿈 좀 깨세요. 그분들은 너무 모르는 게 지금 규제하면은 시장에 영향이 있어요. 수요를 파괴하는 건 다 영향이 있어요. 근데 부작용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이미 지난 2년 동안 이게 모르는 분들이 몰라서 그런데 집 가진 분들이 힘들었던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망하라는 거였어요. 지옥이라고요. 엄살이 아니에요. IMF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어떻게 따지면 분명해요. 이거는 수요를 죽이면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수요를 죽였어요. 이거 하지 말래요. 야, 전세 하지 마. 알겠습니다. 하지 말라니까 안 해야겠지만 부동산은요, 강제예요. 의무 선택이라고요. 여러분 중에 집 없는 분 계세요? 밖에 지금 텐트 깔고 여기가 집인데 유튜브 보는 분 계세요? 전기는 어디 있는데요? 집이 있어야죠. 그럼 전세 못하게 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월세나 매매를 해야 돼요. 별 문제 없이 들리시죠? 여러분이 정상이에요. 별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매매 시장이랑 월세 시장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여유, 월세, 전세, 매매의 모든 여유분,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신규 공급이에요. 빈집,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좋은 집을, 빈집을 항상 많이 마련해 놓는다. 어키펀시, 여유분을 많이, 재고를 많이 확보해 놓는다. 이게 국가 운영이에요. 지금 그거 어디 있어요? 빌라 시장은 있는데, 눈에 보이는데 작동을 못해요. 어떤 거랑 똑같냐면 여러분이 맨날 길을 지나다니는데 자동차가 세워져 있어요. 1년 동안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 타도 돼요? 여러분 거 타는 순간 범죄예요. 빌라도 자본주의로 돌아왔기 때문에 명이란 게 존재해서 눈에 보여도 빈집이 있어도 카운팅이 빈집으로 돼도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빌라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빌라가 지금 눈에 보여도 못 들어가는 집이라니까요. 세입자분이 거기 발이 걸려 있어요. 다 힘들어요 지금. 그 아파트 전세가 만약에 수요가 늘어나서 전세가가 올라가서 이게 지금 문제화가 되고 언론이 때리고 야당이 또 때릴까봐 전세 수요를 단계적으로 죽인다고 쳐봐요. 그럼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월세랑 매매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저랑 여태까지 함께 하셨잖아요. 월세랑 매매가 지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매매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월세가 여유가 있다고요? 아이고, 그냥 국민들을 개구리 취급하는 거예요. 온도를 살살 올려요. 개구리가 물 안에 있는데. 그럼 밖에서 보면 알죠. 온도계가 있을 테니까. 근데 얘가 버티네 끓어서 죽기 전까지 그냥 필요한 만큼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월세가 이래요. 여러분, 월세 지금 2배 올랐어요. 여러분이 언젠가 만기가 다가왔을 때, 월세를 구해야만 할 때, 평수를 늘려야 할 때, 또는 가족이 늘었을 때, 그때 각각 따로따로 그때 반응할 거예요. 야, 월세 왜 이래? 어떻게 먹고 살라고? 남는 돈이 없는데? 그래서 내수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뭘 멀리서 찾아요. 낼 돈이 없는데. 월세 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OECD 국가, 미국, 중앙유럽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선진국화 되는 거죠. 야, 그래도 이제 전세가 내려가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못 쓰게 할 거니까 매매가가 내려가지 않을까? 맞죠? 부분적으로 맞죠. 하지만 여러분, 지난 2년 동안에 우리가 확인한 게 있어요. 이래서 하락장이라고 폭락장이라고 배울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망할 사람들 많이 망했어요. 그리고 전세가가 하락했을 때 영향을 받는 단지, 전세가가 하락을 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 단지가 이미 확인이 됐어요. 뭐 전세자금 대출을 확 풀어줬어요 갑자기? 요번에 그래서 시장이 살아난 거예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강남은 끄떡없어요. 부자들은 끄떡없어요. 대출에 영향받지 않아요. 또 어디가 영향받겠어요? 여러분 집. 좀 따라가 보자. 나도 위로 올라가 보자. 어딜? 지난 정권이랑 뭐가 달라요 이게? 서민들에게 기회 따윈 없어요. 이제 앞으로 월세 내다가 끝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또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을 막아? 근데 시장이 지금 내가 알아본 물건이 또 빠지고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그럼 이분들은 월세로 안 가요. 어디로 갈까요? 매매로 갑니다. 그럼 매매가도 올라가요. 그럼 그때 그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전세를 없애면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매매가 상승이 안 되거나 매매가가 흔들리는 지역 나올 거예요. 그것도 언론에 대서특필 하면 돼요. 한국은 그게 짱이니까 그냥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언론이 떠들면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봐보세요. 월세 상승, 매매 상승이 보이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한국은 전세가가 안 받쳐주면, 전세자금 대출이 없으면요 신규로 주택을 만드는 것도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분양권 투자하시거나 분양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돈이 부족한 분들, 아직 여력이 없는 분들이 이걸 자꾸 나쁘다고 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청약을 받고 그 잔금을 전세로 치르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분들은 앞으로 이제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하세요. 걔네는 걔네고 건설사가 지어서 그럼 미분양 나겠네. 건설사는요 사기업이에요. 시행사랑 시공사 이미 문 닫았어요. 그럼 앞으로 신규 공급 없어요. 전세 수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투자할 길도 없어요. 위로 올라갈 길도 없어요. 지금 누가 웃고 있을까요? 애시당초 올라갈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최고인 거죠. 믿기지 않으실 거야 아마 그분들은. 야, 이게 분명히 정권이 바뀌어서 내가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 편이구나, 이 생각 전 들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알아요. 또 저 같은 사람들이 또 목소리 내고 사람들이 편 안 들어주면 또 언론에 살살 뿌리다가 이제 안 할 거예요. 또 규제 안 할 거예요 갑자기. 시장에 대한 믿음이 가겠어요? 자유시장 경제. 약간 지난 정권이랑 이번 정권은요 서로 대치하고 있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조커랑 배트맨이 아니에요. 서로 싸우는 좌우가 아니에요. 저번 정권이랑 이번 정권은 부동산만큼은 배트맨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투페이스. 한 명인데 양쪽 얼굴이 달라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몸이에요. 전 그 정도까지 느끼고 있어요.
아무 기대도 안 들어요. 이제 신규 공급 망했죠, 월세 망했죠, 전세 망했죠, 매매도 앞으로 망할 거거든요. 방법은요? 뭐 또 이상한 건 방법이 여러분 사실은 없어요. 이제 수요를 죽이든 시장을 파괴하든 아니면 대출 자체를 아예 다 끌어 막아버리든 뭔가 진짜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돼요. 왜? 골든타임 다 써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이번 정권을 제일 높게 평가하는 점은 하나예요. 표를 신경 안 써요. 저도 진짜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내수경기 침체, 세금, 국민들의 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경 안 써요. 신경 쓰나요? 저 잘 모르겠어요. 표는 신경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내수경기 지금 안 좋은 거 살려는 시도를 전 본 적이 없어요. 돈 푸는 거, 추경 뭐 뿌리는 거는 지난 정권이 하던 건데 그냥 경기를 좋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돈이 돌게,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절대 안 해요. 싫어할까봐. 경기 활성화, 한국 내수경기 활성화 여태까지 성공한 사례가 뭐가 있죠? 부동산 활성화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요? 저랑 내기하실래요? 한국은 부동산 활성화되면 내수경기 활성화돼요. 근데 뭐 이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안 보여요 그럴 거. 그래서 여러분 규제를 하던 말던 이미 수급이 아예 안 맞아요. 물론 중간에 힘든 시간, 덜컹거리는 시간, 망하는 사람 나올 건데 장기적으로는 이대로 가면요 집 가진 사람이 이겨요. 왜? 공급 안 돼요. 이미 이게 주장이 아니고 이미 나오고 있어요. 하이엔드 시장 위쪽에 공급이 불가능했던 시장은요 지금 부르는 게 값이에요. 지금 이런 시장에 부르는 게 값이라 그러면 정신 나간 거 같잖아요. 나가보세요. 지금 당장 성수동만 나가보세요. 그냥 성수동, 압구정동, 반포동 나가보세요. 이게 퍼져요. 예전에 이제 강남 3구만의 이야기였거든요. 마포구도 이런 데 이제 많아요. 지금 마포구도 마찬가지고 종로 쪽에도 있고 강동구에도 지금 호가 아니면 못 사는 단지 이미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용산은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분당도 마찬가지고 이제 판교도 퍼지고 있고요. 지금 수원 기억나세요? 수원? 요번에 좀 늦긴 했는데 수원이 제가 정규강의 여러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정규강의 15기예요? 16기? 한 1년 됐거든요. 저 원픽 여기 사세요. 원픽이 수원이었어요. 저 가면 보이니까. 근데 수요가 느리니까 요번에 수요가 들어올 때 티가 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두 군데 아니에요.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면서 여러분이랑 또 의견 나누고 제 생각 얘기하고 또 대응책 얘기하고 이렇게 할게요. 오늘 또 나가서 이 냉정한 시장에서 우리의 기회는 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약간 얘기하고 나니까 생각하고 나니까 좀 힘 빠지고 슬프네요. 들어가보겠습니다.